안녕하십니까. 자연일팜농원의 양동훈입니다. 오늘은 하우스에서 일하다가 이제 고추밭에 가서 좀 보려고 했는데 비가 오는 관계로 그 농막 안에서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탄저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이 시기에 이제 가장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탄저병이라고 해가지고 뭐 탄저병 예방을 하려고 뭐 준비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뭐 하시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유튜브에서 올라오는 탄저병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저도 많이 시청하고 있는데, 탄저병을 대체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뭐 땅에서 바닥에 물이 튀어가지고 올라왔다 막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이유 때문에 뭐 노지에서 재배하면 탄저병이 약하고 하우스에서 재배하면 탄저병이 좀 강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이제 찾아본 결과 뭐 보니까 다른 이야기들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탄저병이 제가 이제 하우스에서 딸기 농사를 지면서도 탄저병이 많이 걸리는데, 그게 이제 온도와 습도가 맞았을 때 탄저병 포자들이 날아다니다 그게 병증이 있거나 약한 부위에 붙어서 포자가 터지게 되면 이제 탄저병이 발병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노지보다 하우스가 덜 걸리고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노지 같은 경우는 비를 바로 맞지 않습니까? 제가 봐도 뭐 하우스에서 걸리지 않는 이유는 물이 튀지 않아서 그래. 당연히 땅 속에도 탄저병 균은 있겠죠. 하지만 공기 중에 포자로 날아다니다가 약한 부위가 있으면 그 부분에서 포자가 터져서 발병하다 보면은 이제 수가 늘어나겠죠. 아무래도 수가 그만큼 늘어나게 되면은 그 옆으로 옮기고 뭐 기본적으로 하우스보다 노지가 탄저병이 잘 걸리고, 하우스는 95%에서 90% 이상은 탄저병이 잘 안 온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비를 안 맞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비를 맞으면서 온도와 습도가 적절한 상태에 탄저병균이 빗물과 함께 작물에 묻으면 그 약한 부분에 붙어서 아무래도 포자가 터져가지고 그러겠죠.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큰 내용 중에 하나는, 탄저병이 안 걸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작물을 튼튼하게 기르는 방법도 하나가 되겠지만, 가장 큰 것은 우리가 이제 모종을 갖다 구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요즘엔 내병계가 워낙 잘 나옵니다. 우리 품종이라고 정해지죠. 딸기도 마찬가지, 고추도 마찬가지, 품종이 정해지는데 품종마다의 특징이 있습니다. 고추도 마찬가지고 딸기도 마찬가지고, 어떤 품종은 이 병에 강하고 어떤 품종은 이 병에 약하고, 그런 품종이 결정되는데, 이제 내병계들이 보통 보니까 300원에서 500원까지 하더라고요. 뭐 그런데 내병계 아닌 일반 품종들은 150원에서 200원까지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150원짜리, 200원짜리 산업해가지고 심어가지고 잘 길러놓고 탄저병으로 날리면은 그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 약 뿌려줘야 되고 신경 써야 되고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기왕이면 내병계 품종, 자기들이 직접 소비한다고 하더라도 내병계 품종 해봤자 얼마 차이 안 나잖아요. 1000주면은 200원 차이 나면 한 2만원 정도 차이 나나요? 정확히 계산을 잘 모르겠네. 그런 것 같이 조금 처음에 좀 돈을 더 많이 들여서 좋은 모종을 사가지고 심으면은 훨씬 더 우리가 하는 탄저병이나 칼라병 그런 것들에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아무리 좋은 제품이나 아무리 좋은 모종을 하더라도 병 걸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가 있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월한 사람들도 병에 걸려가지고 죽고 그러듯이, 종자들도 좋은 종자가 있다고 해서 절대 안 걸리는 건 아니지만 예방 차원의 약들을 해주는 겁니다. 탄저병을 고치는 약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이 탄저병을 고치는 약들을 뿌리지 않는 첫째 이유는, 저는 이제 미생물을 되게 많이 사용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탄저병을 치료하는 약들은 대체적으로 작물을 성장하는데 억제하는 효과가 적게는 10%, 많게는 50%까지 있습니다. 그 전에도 다른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렸겠지만은, 그러면은 다른 집은 작물이 이렇게 축축축축 커가는데 우리는 걱정되니까 막 탄저병약 아니면 다른 균제 뿌리다 보면은 결국에는 다른 모종에 비해서 한 30%에서 40% 정도는 지지게 작물이 크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꽃도 적게 피고 수확량도 줄어들겠죠. 그리고 예방 차원에서 그 치료제가 아닌 예방제들은 억제제가 안 들어 있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조금씩 뿌려주고, 그리고 예방 차원의 약들은 가격도 쌉니다. 근데 치료제들은 많이 비쌉니다.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좋은 모종을 심어서
그리고 좋은 모종을 좋은 영양을 줘가면서 키우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우리 노지 고추를 재배하는 농가들을 제가 돌아다녀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우스에서 재배하는 농가와 달리 방치형 농사를 되게 많이 지고 있더라고요. 워낙 면적이 넓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같이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 보면은 지나다니면서 보면은 하우스에서 짓는 농사를 하시는 분들은 점적 설치되어 있고 그때그때 영양을 주고 하다 보니까 무럭무럭 잘 자라고 또 상당히 실하게 잘 자랍니다. 하지만 돌아다니면서 본 노지에서 재배하는 것들은 기본 밑거름, 그 다음에 웃거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비 오면은 비 맞추고, 뭐 약해주고, 특별히 다른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뭐 하우스하는 농가들이 뭐 예를 들어서 한 근을 따는데 한 주에 한 근을 딴다고 했을 때 뭐 노지에서는 세 주에 두 근이나 세 주에 한 근이면 많이 딴다고 적게 따는 거지만은 딴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노력의 차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뭐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많은 기대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은 조금만 더 노력해가지고 이제 저도 올해 첫 고추 농사다 보니까 어떻게 되려는가 모르겠지만은 품종도 좋은 품종을 했었고 자기 집에서 먹으려고 농사를 짓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많으신 것 같은데 고추는 특히 그런 것 같더라고요. 자기 가족이 먹으려고 한 1000주를 심든가 뭐 500주를 심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땅의 면적은 정해져 있습니다. 100평이면 100평, 200평, 200평. 근데 자기가 심을 양을 먼저 정해놓습니다. 100평 안에 들어갈 양은 정해져 있는데 고랑과 고랑 사이는 1m 이상을 두고 그 다음에 포기와 포기 사이는 40cm 이상을 두고 해서 심어야지만 탄저병도 예방되고 훨씬 더 많은 수확을 할 수 있는데 한 주를 더 심고 두 주를 더 심고 하면 더 많은 양을 재배할 것 같아서 뭐 고랑과 고랑 사이를 50cm 그러면 따기도 불편하겠죠. 50cm로 놓고 포기와 포기 사이를 뭐 20cm나 해가지고 거의 붙어가지고 있습니다.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심어놓고 나서 탄저병이 오네, 뭐 병이 걸리네, 수확이 적네,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여름에 고추 농사를 처음에 제가 짓기 전에 하시는 그 위에 선배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고추 농사는 농약통을 짊어지고 시작해서 농약통을 짊어지고 끝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요. 비 오면은 비 오기 전에 한번 뿌려야지. 나방 온다고 하면 나방 하나씩 뜯어먹으면 뿌려야지. 그러다 보니까 비 오고 나면 뿌리고 비 그치고 나면 뿌리고 하다 보니까 제가 요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약값도 무시 못하겠어요. 근데 내병기 품종을 써놓으면은 균에는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잖아요. 칼라병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칼라병 같은 경우는 뭐 그 총체벌레가 바이러스를 퍼뜨려가지고 그런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것들도 균제를 덜 뿌리고 충제 한 번 더 뿌려주고 그러면은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하고 그러면 더 많은 수확을 할 수 있고. 언제 올해가 아니더라도 내년에도 텃밭을 일구거나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그런 정도의 준비만 해놓고 심더라도 올해 수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확량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초보지만은 같이 배워가면서 하는 거니까 뭐 나쁜 마음으로 올린 게 아니니까 참고하시고 더 좋은 내용이 있거나 그러시면 저한테도 좀 이야기해줘서 같이 배워갈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